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월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이뤄졌고요. 합의와 진전이 나왔습니다. 미중이 화해 모드에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강했던 쪽이 지고 약했던 쪽이 뜨는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또 내일의 장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특히나 반도체 투톱이 급등해주면서 1.1% 상승했고요. 2,60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상승하면서 72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3,4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한편 개인과 외국인은 모두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기존에 주도하던 조선과 방산 쪽에서 긴 조정이 나왔던 자동차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옮겨갔습니다. 특히나 또 5월 초순에 이 수출 데이터가 나와줬는데요. 반도체만이 전 품목 중 유일하게 10%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5.2% 강세 마감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다음 주에 있을 대만 컴퓨텍스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오늘 기대감 속에 4%대 강세 시현했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오 쪽은 약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4% 빠졌고요. 셀트리온은 또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지만 이 시장의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3.7% 내림세 보였습니다. 기존에 끝없이 올라가던 방산주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파란불 켠 한편 또 미중 관세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에 이 관세에 눌려있던 자동차 업종은 강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모두 빨간불 켜며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과 기관 두 대형 주체가 물량을 담아줬네요. 각각 940억 원, 50억 원 담았고 개인만이 팔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 먼저 살펴볼 텐데요. 또 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우려가 무색하게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두 자릿수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에코프로비엠 오늘 4.5% 상승 마감해줬고요. 반면에 또 계속해서 올라주던 뷰티, 미용기기 쪽은 오늘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클래시스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8.5% 빠졌고요. 메디톡스도 11% 넘게 빠진 가운데 또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약의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 터치했고요. 또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가던 엔터주는 오늘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보이그룹이 일정을 연기한다는 소식에 최근 급등이 나와줬던 SM 오늘 파란불 켜며 장 마감했습니다. 100억 마스터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짚어보려 합니다. 또 혼자서는 투자 계획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를 통해서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도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50분 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자유롭게 저희 통신망 내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요. 또 오늘 밤 10시 30분 진행되는 마스터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 함께 전달드립니다. 이 방송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명과 탄탄한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생방송 시간 내에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차게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빅스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빅스 마스터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했지만 내 계좌는 뭔가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면 사실상 맞는 계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았던 하루였지만 대선 관련 종목들이 이 강세를 보이면서 막상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를 했던 방산과 조선 일부 강세 업종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 계좌 포트를 잘 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면 오늘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도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분명 여러 가지 테마들이 오르내림을 보이고 있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마법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어떠한 수익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꼭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또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보려면요. 또 기존의 플랜들을 추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왜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는지, 또 저희 통신망 왜 들어오셔야 하는지 또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점검표 보시면요. 일단 5월 7일 날 지난주에 제시해주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이름답게 정말 큰 스텝을 내디디면서 수익률 나와줬습니다. 21.5% 가까이 상승 나와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술 기반 콘텐츠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좋았는지는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S퓨얼셀, ICTK, 대양전기공업 아래로 종목들 쏟아져 나오고요. 수익률 보시면 정말 두 자릿수, 기본 못해도 6%대 상승률 나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스터님이 어떻게 또 전략을 잡으셨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 통신망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자이언트 스텝의 상승률 20% 넘게 그대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사실상 이 증시 흐름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딱 두 가지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어요. 대선 공약주.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해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느리겠지만 하단에 있는 눌림목을 보여주는 실적 기반의 종목들을 담아서 조금 더 큼직큼직한 수익을 내보거나 사실 이 포인트 자체는 대선 관련주들과 실적 관련주이겠지만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의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거나 반대로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을 눌릴 때 잡거나 이 두 가지의 포인트로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눌림목을 발견하는 제가 엠패턴이라는 이 기법을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엠패턴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번에 또 한 종목의 수익을 또 챙겨왔습니다. 엠패턴이 이번에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체 무슨 패턴이 엠패턴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엠패턴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알파벳 N을 생각해 보시면 이 올라갔다가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알파벳 N이 떠오르잖아요. 자, 가장 이상적인 상승 패턴을 제가 M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하고요. 그 뒤로는 어느 정도 적당한 눌림목이 반드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눌림목에서 지지까지 확실하게 받아줬을 때 우리가 그 눌림목과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우리가 발견한 게 맞다면 그 뒤로는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다시 재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형적인 다시 2차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N자 패턴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차트로 살펴볼 건데 이번에 N자 패턴을 통해서 같이 공략했던 것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차트상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차트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근데 그 장대 양봉 이후의 흐름을 좀 보자면 전반적으로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크게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지지가 받아주는 이 눌림목이 나타났어요. 사실상 이 눌림목이 나타나고 지지선이 확실하게 좀 잡혀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재료가 끝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 어떤 관련주죠? 영상 콘텐츠, 즉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특히나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선과도 관련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한알령에 대해서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이후에도 차트 흐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상한가는 아쉽게 찍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25% 이상의 갭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분봉의 흐름을 보면 이래요. 제가 아까 전에 장대 양봉 나오고 눌림목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날입니다.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분봉상으로도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뒤로는 보면 전반적인 특정 지지 구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물론 한 이틀 정도는 추가적인 이탈이 좀 나왔었지만 그 뒤로 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 첫 번째 만들어졌던 지지를 깨지 않고 그대로 눌림목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뒤로부터 우리가 눌림목을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한 결과 대략 4거래일 만에 22% 가까운 상승을 또 수익으로 챙겨왔습니다. 자, M 패턴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렵기도 할 거예요. 대체 어떤 것을 장대양봉이라고 부르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그 지지가 깨진다면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난해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조건들을 포함한 기법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단순해요. 거래량이 동반돼서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 눌림목이 발생될 때는 현존의 낮은 거래량이 발생돼야 되고요. 그 아래는 지지가 형성됐을 때 재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보다는 특정 정답이라는 것을 원해요. 대체 얼마나 거래량이 받아줘야 되는 것이며 어디서 지지가 받아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은 제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한 팍스통신망에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N자 패턴의 후발주를 제가 오늘 마스터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특히나 SKT 기반으로 이번에 해킹 사태가 좀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잖아요. 이번에 해킹 여파로 AI 기반 보안 솔루션까지 보유를 한 기업인데 재료 살아있죠. 여기에 보안과 AI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특히나 N자 패턴의 힘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으니까 이 종목 굉장히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 교육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스 마스터님이 저희 팍스통신망 전용으로 공개해주신 이 자이언트 스텝 종목 오늘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대선이라던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슈 모멘텀도 있었지만요. N자 패턴 강의해주신 내용 그대로 차트에 적용하셨고 수익률 바로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저희가 이 N자 패턴이라는 기법으로 공략해주시거든요. 오늘도 이 N자 패턴의 후발주 하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따가요 방송에서 따로 언급은 안 드리지만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단독으로 마스터 종목 명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기다리시면 될 텐데요.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해서 입장하시면요. 이따가 저희가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릴 종목명 챙겨가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기법 강의,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도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생방송 시간 내에만 유효한 링크니까요. 꼭 시간 내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마스터 종목명 공개하기 전에 입장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마스터님이 이제 부의 지도라고 또 키워드를 뽑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뭘 봐야 하는가, 어떤 투자의 흐름이 있는지를 또 키워드로 가져와 주셨는데 또 세 가지 키워드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락가락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락가락 하니까 뭐 오늘 시장이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지수나 주가나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오락가락했죠. 이런 장이라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대체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특히나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제일 큰 고민이 사실 막상 대선 관련주들이 오른다고 해서 무리하게 쫓아가다가 그 관련주들 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잠시 쉬는 그런 구간도 가져가고 실적주가 또 좋다 그래서 실적주 잡아놨더니 네. 막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정적이고 그렇죠. 특히나 올라가는 종목들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막상 또 대선 공약주들은 추격 매수를 잘만 하면서 실적주들은 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또 꺼려지는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장이 현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도와드리고자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같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방금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 상승은 했어요. 근데 장 중반까지는 뭔가 하락으로 잠깐 갔다가 잠깐 또 반등을 보였다가 또다시 하락으로 갔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지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가를 계속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다 하락했다 반등 나왔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반등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 초반에는 갭상승을 시작해주더니 갑자기 낙폭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눌려앉는 그런 전반적인 조금 혼조세 시장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세가 좀 짙어진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관망세 어떤 관망세였는지는 조금 이따가 키워드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 테지만 자 변동성 요인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종료가 되고 나서 한 오후 4시쯤인가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이슈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때 당시 장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이 결과 자체가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좀 짙어지면서도 기대감이 동반됐던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요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에는 다시 좀 뱉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또 외국인 팔고 도망가는구나라고 했었지만 오늘 다시 매수를 해주는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부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여파로 약값 인하 정책까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 조금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정 확정 리스크가 축소되는 모습들에 이어서 방위 산업주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엔터주가 요즘 한한령 관련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펙스의 공연연기 이슈가 들려오게 되면서 엔터주도 다시 조금 숨고르기 향상을 좀 보여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강했던 업종들이 위주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많았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의 여파가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려줬던 건 최근에 올라왔던 조선이나 방산 이 거대한 실적 기반의 업종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버텨줬던 건데 오늘 좀 강하게 좀 내려가게 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대체 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사줬다는데 대체 뭘 샀을까?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좀 많이 사줬다고 했던 방산과 조선, 그럼 이제 조금 우리도 도망가야 될 시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선과 방산, 원전에 대한 매수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매수에 대한 이 강매수에서 조금 양매수로 조금 매수에 대한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소폭 감소했다라고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약이나 여타 전력 관련주들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 아직까지도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수들 중에서도 특이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자세하게 브리핑을 드릴 테지만 갑작스럽게 동진세미캔과 SNS텍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누적 순매수 금액을 보면 다른 종목들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이 두 종목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란불이에요. 이 두 종목 대체 무슨 종목일까요? 반도체 종목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 누적 순매수가 빨간불을 전환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자, 실적 위주의 업종, 매수 위주의 도나. 그럼 담아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자, 그럼 담아야 된다면 어떤 업종을 담아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제가 여기서 다 풀어드리기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도 안 남았어요. 이런 디테일한 교육들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시니까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히나 호실적을 발표했던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세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고요. 기존의 탄탄한 실적으로 치고 올라가던 조선주라던가 방산주 같은 업종들이 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선방사는 업황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은 또 기술적으로 눌림목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방산 쪽을 네. 노려보는 게 맞겠죠?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눌려 있는 건 뭘 사도 옳아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확인을 했잖아요. 네. 아직 외국인들이 팔지를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히려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눌림목일 때 오히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조선방산주는 사실 또 트럼프 임기 시작 이후에 거의 200% 가까이 올랐는데 또 지금 조정이 나온 만큼 여러분 이 방산 쪽도 한번 공략해볼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공략은요,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마스터님 수익률 확인해 보셨죠? 두 자릿수대 수익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저희가 마스터 종목으로 꼽아오는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나오는 종목들 모두 탄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 실현하시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위험구역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역시나 이 주식에서 위험구역이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강하면 위험한 거니까요. 맞아요. 네, 정치 정책 테마주 가져와 주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세 번째 키워드를 할 때는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겠지만 지금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선 관련주들, 후보나 이제 이 공약주들로 인한 변동성이 좀 나왔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특히나 조선과 방산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실적 기반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관세에 대한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 오히려 반대로 수혜받는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무풍지대라고 불리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큰 틀로 우리가 또 시장의 흐름을 좀 잡아왔었다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위험구역은 대선 관련주들, 아무래도 등락폭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섣불리 좀 다가가기도 뭐하고, 다가갔다 하더라도 수익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테마로 좀 꼽히고 있잖아요. 반대로 또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리게 가겠지만 오히려 조금 수익 보는 게 조금 약간 루즈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위험구역, 사실 오늘 시장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오른 종목들이 대선 관련주들, 후보자들이나 공약에 좀 치중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특히나 지금 첫 번째 화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에 대한 로드맵이거든요. 근데 후보 1과 후보 1, 동그라미가 제일 크잖아요. 누가 봐도 대선 후보주들에 대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던 모습들이고, 그 뒤에 좀 작은 동그라미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퓨리오사 AA, 이번에 또 여야가 상관없이 모두 다 AI 관련되어 있는 공약들을 내뱉다 보니까 AI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증권, STO 최근에 전부 다 공약으로 한 번씩 나왔던 이슈들이잖아요. 보면 오른쪽에 있는 상한가나 상한가 근접,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대부분 보자면 세운물산, 평화홀딩스, 대표적인 우원개발이나 삼보산업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대선 후보주들로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상한가 14개의 종목들 중에서 이 후보들과 관련 공약들로만 하더라도 거의 한 80~90%가 차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상한가 근접, 오늘 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살 걸 하다가도 그럼 결국엔 언제 사요? 오늘 급등 나왔을 때, 상한가 닿기 직전에 무리하게 상따를 하시거나 윗꼬리를 만들기 직전의 흐름에서 내가 잡으면 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대선 관련주들의 후보들의 이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워낙 많은 후보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약들도 너도나도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좀 드러나는 하루였는데요. 자, 저는 오늘 시장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거의 동네 한 바퀴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오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윗꼬리를 만들고 상승을 보였다가 내려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반대로 내가 그 종목들을 잡았을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윗꼬리들 우리가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추가 매수나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윗꼬리 차익 실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매집의 흐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어떤 후보든 간에 그 후보들만의 특성이 있는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후보들 간에 이 공약들도 서로 너도 나도 올라갔던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재료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다른 전략들을 통해서 탈출을 하거나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반드시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물리면 안 되겠지만 사실 대선 공약주들은 공약이든 후보 관련주든 사실 한번 물리면 다음 대선까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조금 조급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대선 공약주들로 조금 더 강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눌림목과 음봉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의 힌트를 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힌트만 드릴게요. 대바닥에 있는 차트고요. 꾸준한 성장성이 있고 안정적인 재물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완전한 대바닥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잡아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하면 이 종목 어디에 있냐면 지금 주가가 7,000원대거든요. 12,000원대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라는 점. 자, 지금 제가 종목명을 공개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박승신망으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오늘 10시 30분 라이브를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저희 마스터 종목과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이 AI 관련주 하나 또 챙겨와 주셨습니다. 오늘 통신망 들어오신 분들께 또 공개해드리는 선물이니까요. 팍스 통신망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눠본 부분은 오늘 또 정치, 정책 테마주 관련 내용이었죠. 위험 구역인 만큼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도 큽니다, 여러분. 마스터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추격 매수를 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적당한 눌림목을 찾거나 또 음봉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 내가 지금 이걸 사야 되나? 아니면 그때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어떤 테마주를 노려봐야 되는지는 저희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함께 공략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통신망 들어오셔서 여러분 길잡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악수라는 키워드입니다. 악수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네. 처음에 만나서 인사할 때 악수하고 맞아요. 뭐 내 사과를 받아줘 하면서도 악수를 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의 악수인가요? 아, 오늘은 사실 이럴 거면 왜 그랬니? 진작에 조금 악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화해 의미의 악수를 조금 네, 누가 키워드로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했죠? 미국과 중국이죠.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지금 이 주역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눈이 아플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보고 있어야 되지?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이거는 잘 알잖아요. 다른 영어는 몰라도 자, 차이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중국이죠. US, 미국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10%와 125%만 보면 돼요. 지금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와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 자, 그 두 개의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자, 미중 관세율 115%씩 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종료가 되고 나서 4시에 이슈가 나왔는데 미국은 기존에 있는 대중관세 145%에서 30%로 낮추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미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는 것에 두 나라가 합의를 했습니다. 아, 참 이럴 거면 한 달 동안 왜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는지 참 아직도 아이러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화해를 했다고 하니 아직까지 근데 이 화해가 사실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아니라 약간 이 시한부 합의예요. 시한부 합의.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만 알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는 중요한 거, 일단은 둘이 악수를 했고 합의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악수가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떠한 것에 영향을 주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이 악수가 나온 이 이슈가 나온 그 타이밍에 미국과 중국의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프리장에서 선물 시장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선물 차트가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 급등 차트가 오늘 저녁까지 본장이 개장이 되면서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 흐름에 이어서 저는 사실 우리가 오늘 뭐 오락가락도 했고 위험구역도 했고 악수도 했지만 그 부해지도 키워드들보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자체가 부해지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수급 자체를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할 때는 대체 큰 틀로 봤을 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의 전반적인 돈의 흐름은 관세와 대선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무역 합의가 됐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의 흐름 돈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과대 낙폭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 관세로 인해서 시장에서 강하게 눌렸던 업종, 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 눌렸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그 과대 낙폭주들이 이제 반등을 보일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키워드 오락가락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잘 하셨으면 집중을 하셨으면 그 과대 낙폭주가 바로 어디인지는 바로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 갑작스럽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바로 어디라 그랬죠? 반도체라 그랬어요. 물론 규모 자체는 크진 않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론 크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를 조금 볼 건데 자, 오늘 5월 12일자로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딱 숫자가 딱 보더라도 13만 6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아래로 가보면은 매도밖에 없어요. 이 이상을 매수한 적이 4월 10일까지도 없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봐야겠죠? 자, 4월 9일부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 날 외국인들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한 2달 가까이 매도만 보였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순매수를 보여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의 수급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반도체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도 놓치면 우리는 또 수익을 볼 타이밍을 놓치게 되겠죠. 자, 3월 27일 이후 외국인의 첫 대규모 순매수. 그럼 지금부터 담아야 할 종목 어디라고요? 반도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릴 건데 그 종목은 60초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직후에 소식이 하나 나왔죠. 저도 속보를 보고 놀랐는데 이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를 하겠다는 또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과의 협상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는데 이렇게 세계가 주목했던 미중의 협상 소식이 나와버리니까 또 이 애프터마켓까지 굉장히 빨간불 켜면서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흐름이 좀 바뀐 시장에서 어디를 봐야 할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세에 눌려있던 이 과대 낙폭주들을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지금이 들어가실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오늘 시장만 봐도 조선 방산주는 좀 빠지고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눌려있다가 오늘 좀 뜨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 하나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팍스통신망에서 마스터님이 제대로 하나 공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지금 벌써 3개 종목 확실하게 짚어주시는데요. 이 종목들 받아가시려면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내에만 유효한 링크니까요.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요. 저희 곧 나오는 마스터 종목명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해지도 3가지 키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마스터 종목이 나올 마스터 키워드가 있겠죠? 오늘의 키워드는요? 방금 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악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악수하셔야죠. 자, 우리 이제 화해를 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의 흐름은 지금 반도체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대체 거래소를 포함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미 반도체가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잡아야겠어요? 안 잡아야겠어요? 당연히 잡으셔야죠. 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빠르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개발의 쾌거를 이룩한 종목입니다. 미국 기업과 상용화 계약까지 체결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 대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자,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 인터커넥트 IP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최첨단 이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기술이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재료 반드시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자, 재료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공개를 하고요. 종목에 대한 차트 간단하게 좀 보자면 일단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의 기법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241선에 대한 기법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그 기법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냐? 지금 시장에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기법 N자 패턴과 두 번째 241선에 대한 돌파 패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수익을 어떻게든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241선의 차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으로서 특히나 최근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져 오다가 특히나 단기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만들고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즉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즉 골든크로스를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종목이기에 현재에서부터 올라간다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갈 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물론 종목마다 다르고 테마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10%, 20%? 저는 그 이상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박스통신망으로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 차트도 간단하게 보면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방금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제서야 바닥을 잡고 꿈틀꿈틀이고, 특히나 거래량이 강하게 수방되고 있는 이 종목 바닥을 이제 거의 다 잡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항대 같은 경우는 25,000원, 30,000원 선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15,000원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100%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이상을 갈 수 있을지는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딱 봐도 뭔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요. 박통신망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스터 종목 설명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곧 있으면요, 저희 통신망 내에서 단독으로 실시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확인해 보실 수 없으니까요.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동안 어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 종목은요, 또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반등 시그널이 나와준 만큼 이 반도체 부문에서 하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AI 반도체 시대의 숨은 설계 강자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시스템 반도체 핵심 기술 중 하나 고성능 인터커넥트 IP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미국 기업이랑 계약도 체결한 만큼 또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 기술적으로 차트도 한번 짚어봤는데 차트도 좋습니다. 기술주 반등장에서 또 지금 가장 타이밍이 좋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저점 대비해서 150% 가까이 반등을 나와준 명확한 이 추세 전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눌림목 나와주고 있죠. 이때 들어가서 우리가 비싸게 팔아야 할 텐데, 또 마스터님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 20% 그 이상의 수익률을 또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명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반도체 쪽 앞으로 또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줄 텐데 삼전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전 말고 좀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률 좀 탄탄하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명 이제 곧 있으면 팍스통신망에서 단독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종목명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지금 함께하신 분들께만 저희가 단독으로 제공해드리는 내용이고요. 네, 조금 전에 통신망에서 단독 오픈됐습니다. 이 종목 받아보신 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살펴봤던 수익률표처럼 수익률 탄탄하게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스터님이 전략은 잡아주시니까요, 여러분. 이 전략 받아가시면서 앞으로의 수익률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코너입니다. 저희 투자 우선 플랜 코너를 통해서 오늘 마스터님이 준비한 키포인트 투자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또 이평선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딱 두 가지의 기법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N자 패턴은 아까 일부에서 먼저 정초반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241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기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일선 같은 경우는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5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뒤로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놓고 원하는 기간 동안 평균적인 가격을 계산하면 그 관련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이동평균선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정 기간을 평균적인 가격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자,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럼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역시도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겠죠. 그럼 단순하게 주가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사실 이동평균선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큰 하락으로 빠지게 된다면 장기 이동평균선들도 마찬가지로 241선의 흐름에 맞게 추세를 바꿔갈 수가 있겠죠. 이동평균선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추세에 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마스터 종목을 얘기할 때 241선도 얘기를 했고 역배열도 얘기를 했고 정배열도 얘기를 했어요. 자, 역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계속 쭉 내려가고 있다. 즉 일수가 낮은 이동평균선들이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를 역배열이라고 해요. 역배열일 때는 주가 자체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정배열 같은 경우는 낮은 이 숫자가 낮은 이동평균선들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 즉 상승 추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들 상승 추세에 있는 정배열 종목을 사야 될까요? 하락 추세에 있는 역배열을 사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정배열을 사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냐? 자, 역배열에서 바닥을 잡고 장기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을 막 돌파하고 있는 그 시점 추세의 변환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41선 돌파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실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한 박스통신망 안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 테지만 자, 간단하게 차트로만 보여드릴게요. 조건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현재 주가 24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 어떤 걸 돌파해야 돼요? 241선을 단기 이평선들이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조정 시 거래량이 축소되고 241선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추세선을 확인했을 때 전반적으로 적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 겁니다. 콜몰링스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 갈색 선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갈색 선 241선입니다. 자, 주가의 캔들들 어디에 있어요? 241선 밑에서만 놀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첫 번째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근데 아쉽게도 그 뒤에 흐름들 어때요?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주가는 여전히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11월 13일 날 또 한 번의 저점을 갱신을 했는데 자, 여전히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 차트상으로 확인했죠. 자,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돼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주가가 어디까지 봤어요? 이것까지 봤잖아요. 이것까지. 자, 근데 그 뒤에 흐름 거래량이 강하게 수반되면서 이 241선을 다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때 첫 번째 돌파가 나왔지만 거래량 어때요? 아, 밋밋하잖아요. 없잖아요. 자, 근데 그 뒤에 다시 재돌파해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흐름을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저점도 확인했고 돌파하는 것도 확인했고 그 뒤에 뭘 확인해야 돼요? 241선의 지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거래량이 축소되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자, 거래량 확인했고 그 뒤에 조정받았을 때 거래량 굉장히 줄었죠. 지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 지지 다 확인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 241선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 뒤에 종목 어떻게 됐어요? 7,500원부터 12,000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볼 마스터 종목도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있는 엑스게이트도 241선에 지지받고 폭등해줬죠. 자, 토마토 시스템도 요즘에 굉장히 핫하지만 그 전에 흐름들 보면 저항대를 받고 있다가 지지받고 폭등했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오늘 제가 이 241선을 기반으로 한 종목 두 가지를 사실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1선에서 첫 번째로 저항대를 받고 있다 지지받고 다시 무너졌죠. 자, 근데 지금 보면 다시 재돌파해줄 때 거래량 죽지가 않았어요. 다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전에 있던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매집을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고 차트의 흐름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241선 장기 이평선들이 제대로 지지를 받아준다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파의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열강을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받고 그리고 241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야지만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사실 이 종목 가지고 이 손절가도 목표가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못 잡으시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하단에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핸드폰 여셔가지고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평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 기법 짚어주셨고요. 히든 종목도 하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이평선에 대한 기법 강의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통신망에서 풀어드리니까요.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서두르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히든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시니까요. 마스터 종목, 히든 종목 톡톡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